서울 강남의 길 한복판, 화려하고 높은 건물들이 가득한 강남의 한국 사람들 사이로 영국 간호사팀이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후진국인 줄 알았던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영국 간호사들은 매우 놀란 모습인데요. 만족스러운 휴가를 즐기겠다며 웃음이 가득했던 외국인 여성들은 순식간에 몰려든 인파와 한국 경찰의 등장으로 공포에 질리고 맙니다. 과연 이 영국 간호사들은 강남길 한복판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인지 오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에스텔 캐롤 험프리라고 합니다.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친구들은 놀고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날을 새가며 간호사의 꿈을 위해 젊음을 반납했습니다. 제가 간호사의 꿈을 꾼 이유, 그리고 꼭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에 저와 동생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님보다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강했어요. 연흑 할머니처럼 저희 할머니는 제게 참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늘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그 샌드위치 속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스위트콘과 부드러운 감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감자는 정말이지 어떻게 만든 것인지 그야말로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늘 그 샌드위치와 우유 한 잔을 마시며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 조절거리다 보면 벌써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손녀딸이 안타까워 더 품어주셨어요. 자기 전에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꼭 한 잔을 마시고 자게끔 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우유를 먹고 자면 더 편하게 잘 수 있을 거야.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에스텔. 할머니와의 하루하루는 참 좋았어요. 제가 너무 잘 지내니 부모님은 저를 보러 오시는 날을 점점 늘리기도 하셨죠. 처음에는 내심 서운했지만 할머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제게 할머니는 전부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이상했어요. 힘도 없고 많이 아파 보이셨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 괜찮은 거야? 나랑 병원에 가자. 그런데 할머니는 끝내 병원에 가지 않겠다 하셨어요. 며칠 내내 할머니는 힘이 없으셨지만 약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죠. 그런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이제는 화로 변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빨리 병원 가서 어디가 왜 아픈지 듣고 약을 먹어야지. 할머니 연세도 있는데 잘못되면 나 못 산다고 정말로. 버럭 화를 내긴 했지만 할머니는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에스텔은 뭘 해도 잘할 거야. 할머니가 오래도록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혹여나 할머니가 옆에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야 해. 알겠지? 거의 잠결에 들은 말이라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말았어요. 그게 마지막일 줄도 모른 채 말이죠. 하루아침에 정말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야 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갔을 때는 이미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암이셨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치료도 거부하고 내내 제 곁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병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할머니는 괴로워 보였어요. 결국 할머니께서 한순간에 건강 악화로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통증으로 고통스러워 아센트로 하실 때 곁을 지키며 정성을 다해 간호하던 간호사를 보며 꼭 간호사가 되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이죠. 비록 할머니는 가셨지만 저도 꼭 필요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슬픔에 잠겨있던 저를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할머니의 끝을 지켜주신 간호사분처럼 말이죠. 그렇게 한 번 결심을 한 후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만 했던 겁니다. 평소에 미리 해뒀으면 좋았겠지만 사실은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제가 간호사를 하겠노라 공부를 하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을 갖고 열심히 했어요.
이건 할머니와의 약속이야. 난 간호사가 되어 많은 도움을 주며 살아야 해. 꼭 그래야 해. 이 생각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배신하지는 않는 것인지 어렵사리 간호사가 되었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간호사로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삶인데 간호사로 사는 제 인생은 이전보다 더 슬픈 날이 많았습니다. 매번 아픈 환자들 사이에서 좋은 말보다는 싫은 소리를 듣는 날이 많았죠. 가족이나 지인이 아픈 상황이면 누구나 다급할 수밖에 없지만 병원의 시스템상 우선인 환자가 따로 있습니다. 위독할수록 당연히 우선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스템에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하는 저로서 수많은 컴플레인을 매일같이 감내하는 것이 버겁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소리입니까? 당신 부모였어도 기다리라 하고 방치할 셈이에요? 숨 넘어가면 그제야 와서 볼 겁니까? 별 욕을 다 들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늘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라고 대답을 해야 했어요. 제가 간호사가 되길 희망했던 이유는 이런 게 아닌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경우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의료 체계가 탄탄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 간호사들과 비교를 해봐도 대우 자체도 많이 달랐습니다. 간호사는 제 직업이기에 이걸로 제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을 감안을 하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버거운 것이 사실이었어요. 온종일 저는 간호사로 사는데 말이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기 전에는 취급도 정말 간호사가 맞는 건지 허드레비를 하러 온 사람인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수많은 날들을 잊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5년차가 되었습니다. 5년차 간호사로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었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기 간호사들도 입을 모아 같은 말을 했어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 쏟아부은 정성에 비해 만족도는 너무나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만큼 불행했고 반복적인 이 삶이 싫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랐던 직업이지만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 간호사가 저희 병원에 들어왔어요. 한국 간호사와 대화를 해보니 본인은 결혼 후 영국으로 넘어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영국 병원에 온 것이라고 했죠. 자연스럽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간호사 대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역시 영국보다는 더욱 좋은 조건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이 생겼죠. 한국은 정말 그런 대우를 해주는 거야. 영국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간호사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분위기잖아? 정말 좋은 곳이네. 영국으로 넘어오기 싫었겠어요. 대화를 할수록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간호사 대우는 부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세계적으로 의료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정받은 나라이기도 했어요. 일명 한국의 빅5 병원이라 하여 세계적으로 손꼽는 병원들이 있다 보니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연봉 역시 꽤 높은 수준이었죠. 또한 늘 진부한 수준의 저희와는 다르게 수준 자체가 높다 보니 간호사들의 스킬 역시 무시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을수록 정말 제가 원하던 간호사는 한국에서 일했을 때야 가능하겠구나 싶었어요. 물론 한국도 컴플레인이 많고 잠도 쪼개 자고 연차를 자유롭게 못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저는 정말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한국의 분위기가 좋았어요. 제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만큼 돈도 받을 수 있으니 말이죠. 이달 이후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선진국이라 하여 무조건 의료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데 한국은 참 대단했어요. 알아볼수록 점점 궁금해지는 나라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닌 양면적인 고민이 있기도 했죠. 마침 휴가를 앞두고 있었는데 동기 간호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동기들과 휴가를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해진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동기 중에 한국으로 휴가를 다녀온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나 좋았다고 했죠. 설렘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어요. 이전에 중국도 좋다는 얘기를 듣고 휴가지로 결정해 다녀온 적이 있었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2번은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료 간호사가 후진국이라 말을 해줬어요. 한국이 무슨 선진국이야? 거기 아직도 휴전국가에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의료 시스템이 어쩌다 좋은 것뿐이지 우리랑 다르게 완전 후진국인데 그것도 모르고 휴가 가자고 한 거야?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후진국이라 하니 점점 휴가지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이미 비행기표 예매와 숙소까지 정해진 상황이라 돌이킬 수 없는 그 현실이 아쉬웠습니다. 저뿐 아니라 후진국인 한국으로 굳이 휴가를 가야 하냐며 불만을 표출하는 동료들이 있었죠. 그러나 오랜만에 떠나는 휴가이고 동료들과 함께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내 불만을 토해낼 수 없으니 묵묵히 떠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동료들과 시간을 맞춰서 떠나는 휴가인데 이왕이면 더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제 스스로를 탓하며 아쉬움을 감추고 좋은 마음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동료들과 휴가를 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며 말이죠. 마음을 다 잡았지만 자꾸만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비교를 해봐도 한국이 더 나은 것을 찾기는 어려웠죠. 우선 영국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거주를 할 수 있거든요. 공기도 맑고 산이 없는 평지가 대부분이라 어디서나 평원을 볼 수 있어요. 맑은 공기와 푸른한 자연에 어우러져 있는 것이 늘상 있는 현실이라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드라마만 접해봐도 빽빽한 건물들이 가득해서 놀라웠어요. 심지어 관련 뉴스 등을 찾아보니 미세먼지 등 공기 오염이 심해 늘상 문제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도심의 자연의 어우러짐, 하나 없이 건물만 저렇게 빽빽하게 지어놨으니 공기 오염이 당연히 생기고 미세먼지 이슈가 생기지. 그걸 정말 몰라서 한국은 저러고 있는 건가? 대책을 세워야지 백날 마스크를 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저는 한국에 알아볼수록 답답함을 느꼈고 혼잣말로 늘 저렇게 말을 했어요. 휴가를 가는 것 자체가 힐링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함인데 그러기에 한국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보였어요. 제가 사는 영국에 대해서 더 자랑을 해보자면 시민의식이 매우 뛰어납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단언컨대 세계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을 자랑하죠. 영국은 줄 서는 것에 확실합니다. 그 누구도 새치기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당연해요. 이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사적으로 살았기에 한국의 시끌벅적함에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한국에 대해 알아볼수록 결국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좋은 점수까지도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야말로 완전 마이너스인 상태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을 보고 다소 놀랐습니다. 영국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이라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참을 구경했어요. 중국에 갔을 때도 그랬고 공항에서 오래 머무른 적이 없는데 한국은 공항이 매우 널찍하고 구경거리가 많아서 한참을 머물다 나왔습니다. 그 나라의 첫인상이자 얼굴은 바로 공항이라고 생각해요.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지만 공항을 보고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심지어 화장실까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 먹을 것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심지어 다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알아보기도 쉽네. 한국 뭐야? 처음 도착하고 저희 동료 모두가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냐며 말이죠. 고작 공항에서부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대해 별로 기대감이 없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시설들을 보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기대감이 생기고 나니 점점 더 이 여행이 흥미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을 즐겨볼 마음이 들었는데 동료의 실수로 그 마음이 깨지고 말았어요. 한국 여행을 해본 적이 있다며 굳이 나서서 가이드를 하겠다고 했죠. 그 동료가 아무리 한국 여행을 해봤다고 해도 전문 가이드가 있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나 완강하게 본인이 리드를 하겠다고 해서 말릴 수 없었는데 도착과 동시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평소 업무를 할 때도 사소한 실수를 자주 할 정도로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었어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직업 특성상 동료들 중 유일하게 연차가 쌓였는데도 혼나는 동료였습니다. 애초에 그러지 말고 한국 가이드를 고용해서 더 정확히 한국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동료는 본인이 한국에 대해 꽤 잘 안다며 나섰습니다. 저렇게까지 나서서 가이드를 해주겠다는데 말리기가 조금 민망했죠. 그래서 믿고 맡겼습니다. 물론 실수가 잦은 동료라 불안한 느낌은 있었는데 도착과 동시에 사건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버스 대절을 미리 예약했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숙소까지 이동할 수단이 사라져버린 거죠. 조금이라도 늦으면 이후 일정들 시간이 밀리기에 그날 하루를 망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이 아니기에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할지 순간 막막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으나 인원이 많아서 찢어져야 했고 택시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몰라서 함부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항 내 직원에게 숙소까지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숙소까지 가장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는 수단으로 지하철 추천드릴게요. 저희 한국에 처음 와주신 듯한데 길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택시를 타셔도 좋지만 인원이 많으셔 두 대로 나눠 타면 비용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지하철은 훨씬 저렴한데 더 빠르게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 직원의 말대로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고 친절한 안내에 감탄했습니다. 저희 영국이었다면 제대로 답변이나 해줬을지 의문이죠. 지하철 타는 곳 그리고 지하철 티켓까지 도움을 받아서 일사처리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 탑승을 대기하는데 사실 지하철 시설에 깜짝 놀랐어요. 영국과 다르게 한국 지하철은 너무나 위생적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이용하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공항에서도 한국은 참 깨끗하다고 느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컨디션도 우수했어요. 저희를 제외하고도 외국인이 참 많았는데 그런 외국인이 한국 지하철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었습니다. 언어만 해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패치가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도 무리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었죠. 안내방송에서 영어로 안내가 나오기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딱 처음 봤을 때 꽤나 복잡해 보였지만 안내방송에 따라 내리는 역만 기억하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죠. 한국 정말 대박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곳일 텐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지? 우리 영국은 정말 지저분하고 불편하잖아. 이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이 정도라면 정말 좋겠는걸? 영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시설이 좋은 것도 쾌적한 것도 아니기에 외국인이 관광을 왔을 때 자랑스러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부담 없는 교통비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교통카드가 별도로 있지만 한국인들은 대부분 본인이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외국인의 경우 일회성 교통카드 발급도 가능했어요. 이걸 발급하고 도착지에서 그 카드를 기계에 넣고 반납하면 화무 500원을 돌려주는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이미 공항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매우 만족을 했는데 서울에 위치한 숙소를 도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국은 대체적으로 게스트하우스나 일반 가정집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러나 한국의 숙소는 초호화 호텔로 살면서 언제 이런 곳에 머물러 보나 싶은 딱 그런 모습이었죠. 도착을 하니 로비 직원들이 나와 저희의 많은 짐을 손수 옮겨주셨어요. 이어 체크인을 해주시는 모습에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람 특성이 성격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국은 꽤나 여유로운 나라인데 이런 정서의 문화가 한국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빠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일처리를 하지만 실수 없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는 것도 대기 없이 바로 하자마 해주셔서 대기를 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체크인 후 배정받은 숙소에 들어가고 감탄사를 남발했어요.
고층 호텔이라 뷰가 좋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정형에 컨디션이 훌륭했습니다. 퀄리티 자체가 남달랐어요. 어느 곳 하나 흠잡을 구석이 없었습니다. 위생 상태는 100점을 줄 수 있었고 룸 서비스 개념 자체가 달랐어요. 룸 서비스라 하면 음식을 주문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커피, 음식뿐 아니라 세탁 서비스도 제공되었습니다. 캐리어에 옷을 넣어서 온 거라 구김이 가득했는데 세탁 서비스를 이용해서 말끔하게 새 옷의 상태로 입고 여행할 수 있었죠. 아무리 호텔이라고 하지만 영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말이 안 나오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영국은 좋은 호텔이라고 해도 먼지가 있거나 대단히 깨끗하다는 느낌은 솔직히 없거든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배달 문화였습니다. 룸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데 손가락으로 휴대폰 몇 번을 클릭하면 원하는 전 세계 음식이 룸으로 배달이 됩니다. 영국은 이런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늘 직접 가서 사오거나 픽업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배달 앱을 이용하니 양식, 중식, 한식, 아시안, 패스트푸드 등 3개의 음식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었죠. 배달이라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달에 그야말로 진심인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실제 가서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었고 무엇보다 맛이 참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 배달을 알게 된 이후 너무 많은 것들을 시켜 먹기 시작했어요. 다시금 한국에 와서 천천히 먹거리부터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한식과 디저트 등을 알아내고 계속 시켜 먹었습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까지 자꾸 먹기만 해도 괜찮은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그리고 너무 편하지 않아? 없는 게 없고 다 있어 여기 봐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아시안, 패스트푸드, 카페까지 전 세계를 한국에 압축시켜 놓은 것 같지 않아? 한국의 식문화 자체가 신기하기도 했어요. 한국 하면 한식이라 주구장창 한식만 먹겠거니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다 팔고 있었고 심지어 너무나도 맛이 좋았어요. 결국 여행에서 가장 만족도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음식인데 뭘 시켜도 맛있으니 저희 동료들은 입이 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나가서 구경을 하려 했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한참을 먹고 또 먹다가 숙소에서 나가지도 않은 상태로 한국을 온전히 느끼며 감탄을 하다 드디어 서울 시내로 나섰어요. 강남은 높은 건물들과 화려함이 가득했습니다. 영국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한국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있었죠. 북적거리는 한국 사람들 사이로 적지 않게 보이는 외국인의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강남길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고개를 돌리며 감상했어요. 저는 이때 알겠더라고요. 건물이 빽빽하게 있던 그 답답함이 직접 실제로 와서 보니 정말 근사하고 화려한 현대도시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말 근사하다. 꼭 미래도시에 있는 것 같지 않아? 높은 건물들이 정말 많고 화려해. 너무 멋있다. 한국의 서울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한국은 땅도 작은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 많은 건물들이 있는 거지? 그것도 고층으로 말이야. 그것도 한국의 기술이겠지. 실제로 와서 보니까 답답한 느낌은 하나도 없는데 서울 정말 멋있다. 동료들과 감탄을 해가며 서울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날에는 밝은 대로 멋지고 해가 질수록 또 서울에 반짝이는 야경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 가방을 낚아챘고 상상도 하지 못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한국은 치안이 매우 우수한 나라라고 들어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아무리 날뛰어도 후진국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느끼던 그 순간 제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한국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소매치기를 하고 도망가는 그 사람을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모여 잡아버렸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압을 했어요. 이어 한국인들은 제게 다가와 다친 곳은 없는지, 가방 속 잃어버린 물건은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시고요. 가방 안에 확인해 보세요.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저를 포함한 동료 전부가 한국의 시민의식에 놀라서 입을 다무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방 속의 물건을 체크하는 도중에 바로 경찰이 왔고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 하나 없이 바로 가방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가방에 여권이 있었는데 덕분에 큰 위기를 모면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의 좋은 기억만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보내세요. 마지막 인사까지도 따뜻했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렇게 듣기 좋게 말을 할 수 있는지 한국인들에 대한 인상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중국 휴가를 갔을 때도 같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범인을 돕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불친절했고 너무나 비위생적이라 끼니를 제대로 떠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쳤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환전한 돈과 그날 가방에 들어있던 모든 짐을 잃어버렸죠. 그 뒤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한국에 오기 전에 딱 중국에 갔을 때처럼 불편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더 싫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죠. 역시 사람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안다는 말이 딱 맞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도 순간 중국에서 당한 일이 떠올랐지만 바로 돕는 모습의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선입견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경찰을 포함한 한국인들은 제게 사과를 했어요. 한국이 원래 이런 곳은 아니라며 좋은 마음으로 한국을 찾아줬는데 안 좋은 기억을 심어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디남은 한국에서의 일정에는 어떠한 사고 없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운을 빌어줬어요. 심지어 숙소 주변에 있는 관광지와 맛집을 소개해주며 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곳이라는 정보까지 알려줬습니다. 저희 동료와 함께 한국을 누빈 후 나눈 대화가 있었어요. 난 정말 이렇게 좋은 곳은 처음 와봤어. 내가 친구에게 한국에 왔는데 너무 좋다고 감탄하며 말하니까 친구가 다음에는 서울 말고 부산을 가보래. 부산도 정말 아름답다고 하네. 한국은 주기적으로 여행을 가져야 하는 나라라고 했어, 내 친구가. 서울은 도심의 분위기라면 부산은 더 아름다운 경치들과 바다가 어우러진 곳이래.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다고 했어. 우리 다음에는 부산으로 와볼래? 난 정말 찬성이야. 또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 다시 와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더 제대로 즐기고 느끼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 난 정말 이제야 알겠어.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대단하고 시설도 깨끗하고 정말 이건 영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야?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가 없잖아. 심지어 침을 뱉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친절해.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이고 시민의식이 뛰어나다는 것에 감동했어요. 나서서 도와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공항으로 가던 날에도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이용해 편하게 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공항 자체가 구경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해서 공항에서도 여행을 하듯도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시작과 끝이 좋았던 한국을 뒤로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내내 한국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한국에 다녀오고 정말 시름시름 앓을 정도였습니다. 여행을 처음 가본 것도 아닌데 이건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내가 정말 왜 이러지? 다음에 또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생각나고 힘들지? 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평생 이루고 싶다던 간호사의 꿈을 어렵사리 이뤄냈어요. 그런데 영국의 간호사로서 사는 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다른 걸 하기에 나이도 있고 용기도 없다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여행을 다녀와서 이토록 힘든 이유는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용기가 부족해서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료들에게 말을 하니 다들 그러다군요. 한국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거기서 뭘 해먹고 살 건데 간호사로 살려고 그게 어디 쉽겠어. 한국을 여행하는 거랑 가서 사는 건 정말 다른 문제일 텐데 다들 우려했지만 저는 한 번뿐인 인생 제 마음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고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저는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간호사도 아닌 백수로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제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간호사로도 살고 여러 일을 경험하며 살던 중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어요. 그와 뜨겁게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저희는 한국과 영국 두 번의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토록 한국에서 살고 싶던 저는 한국인 남편을 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저희를 닮은 아이를 낳고 주부로 살고 있어요. 그런 요즘에 제 삶이 너무도 좋습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한국에서 지낼수록 따뜻한 한국인들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저도 참 좋아요. 만약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않고 주저하여 영국에 남았다면 이 행복은 모두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이라 간절했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남편, 저희 가족 그저 무탈하게 행복하게만 살아가려 합니다. 끝으로 지낼수록 한국은 아이를 키우기에도 정말 좋은 나라인 것을 하루하루 느끼며 살고 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아마 처음 오시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들 지금과 같은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정착하여 살게 되셨던 이야기가 듣기 좋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유쾌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는 한인들이 많은 마을로 미국 어린이와 한국 어린이들이 3, 3호 함께 수업을 받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유독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울먹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미국인 여성들은 모여있는 한국인 엄마들을 찾아가 갑자기 따지듯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한국인 엄마들은 미국인에게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살고 있는 조지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한국인의 존재감이 매우 강한 고급 계획도시라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학군이 우수하고 동네 자체가 안전해 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한국인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저희 동네의 인기가 가장 높은 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안전성이 높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이민자들이 저희 동네를 차지하기 시작한 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국 이민자 가족들이 하나둘 동네로 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한인타운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듯 저 역시 동양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분위기가 싫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저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동네가 싫으면 제가 떠나야 하는 분위기였죠. 동네에 사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3인 혹은 4인 가족 형태이고 아이를 키우는 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한국 아이들이 많아졌고 동양인과 함께 다녀야 한다는 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각자 선을 넘지 않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유치원을 보내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한국 아이들은 미국 유치원을 보낼 때 이미 영어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예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불만이었죠. 저희 미국 애들은 그저 선생님과 정해진 수업을 진행하면 그만인데 영어를 못 알아듣아 듣는 몇몇 한국 아이들 때문에 수준에 맞지 않는 하향 수업을 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유치원은 학습 목적도 있지만 아이들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한국 아이들 때문에 모든 분위기는 망쳐지곤 했습니다. 처음에 유치원 분위기가 이 정도인 줄 모르고 있다. 아이 친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여긴 미국인데 왜 한국인들이 와서 저렇게 설치는 줄 모르겠어. 미국에 있는 미국 유치원이면 본인들이 수업을 따라오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왜 우리들이 뒤처지는 애들을 위해 줘야 해? 하나의 엄마는 불만을 토로했고 듣고 있던 미국 엄마들은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들에 대한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가고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보이지 않는 골은 깊어져 갔어요. 저희 미국 엄마들이 한국 엄마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죠. 한국 엄마들은 뭘 하든 꼭 다 같이 뭉쳐서 다니곤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 유치원 스쿨버스를 태우는 일도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보냈고, 보낸 후에는 더 과관이었어요. 저번에 갔던 베이커리 집 괜찮던데, 우리 이번에도 거기서 먹을까? 가볍게 점심하고 수다 좀 떨다 보면 애들 오겠다. 한국 엄마들은 점심을 같이 먹기도 하고 온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문화 자체가 서우, 오리 모여? 모든 것을 함께하는 문화라고 생각하며 이해가 되었지만 한국 엄마들 존재 자체가 싫어서 그런지 거슬렸어요. 미국 엄마들은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선 넘는 간섭을 하지 않기에 적당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지 한국 엄마들처럼 내내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원을 할 아이스쿨 버스를 기다리러 가는 시간이 평소와 달리 조금 늦어졌어요. 서둘러 급하게 픽업 장소로 향해 샜는데 미국 엄마들이 제 험담을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바네사의 엄마는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싫은 티를 냈으면 알아서 좀 빠지던가 해야지. 결국 우리더러 본인 쫓아낼 악역까지 하라는 거야. 미국 엄마들과 사이가 나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기에 이 말을 몰래 듣고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엄마들을 불편하게 했는지 홀로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끔찍이도 싫어하기에 늘 타인의 눈치를 보고 살면 살았지 욕먹을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 험담을 하고 있는 미국 엄마들 사이에 도무지 낄 수가 없었지만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해야 몰래 들은 걸 모르는 척 할 수 있었습니다. 스쿨버스가 아직 안 왔네요. 평소보다 늦게 나와서 얼마나 뛰어왔는지 몰라요. 한참 제 욕을 하던 미국 엄마들에게 웃으며 말을 거니 모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흩어졌어요. 이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도 내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러지? 대놓고 물어볼까? 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한 동네에서 살며 아이들이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동네 소문도 빠르고 미국인들은 정말 칼 같은 성향이 있어서 한 번 끝난 인연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저를 위하기보단 아이를 위해서라도 미국 엄마들과의 오해를 풀어야 했기에 제가 먼저 다가가며 노력을 했어요. 평소 아이들에게 싸다 주면 참 좋아했던 스콘을 몇 개 만들어 예쁘게 포장까지 하고 미국 엄마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오, 스콘을 만들었네. 저번에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 딸기잼을 안쪽에 뿌려서 먹으면 진짜 예술이던데 고마워, 잘 먹을게. 미국 엄마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지만 딱 거기까지였고 저를 욕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엄마들 반응이 좋아서 기분 좋게 집으로 가던 중 저를 앞질러 가던 미국 엄마들이 나누는 얘기를 또 몰래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눈치가 진짜 없지 않아? 우리한테 스콘을 해서 주는 거 봐봐.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난 백반증 있는 거 진짜 징그러워서 보기 싫더라. 그게 자랑이라고 감추지도 않고 저렇게 다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냥 뭐랄까. 사람 자체가 착한 척, 순진한 척 하면서 뒤에선 구린 게 있을 것 같은 느낌 알지?
난 저 여자가 딱 그런 것 같아서 싫더라고. 계속 이렇게 성은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대놓고 그냥 말하자 우리. 우리는 너 성격도 싫고 백반증 있는 것도 징그러워서 싫으니까 자꾸 끼려고 하지 말라고. 이유를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백반증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많은 친구들의 괴롭힘의 대상이었습니다. 백반증이 매우 심한 편이라 곳곳에 하얗게 얼룩진 것처럼 보이는 제 모습이 저도 징그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징그럽다 라고 표현하는 것에 반박할 게 없었습니다. 하필 왜 내가 백반증인지 하늘을 탓하고 원망하고 빌어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죽거나 멜라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0.5%에서 2% 정도에게서 나타나며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하곤 해요. 후천적 탈색소 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10대에서 30대에게 많이 발병하곤 합니다. 제 모습을 보면 징그러울 법도 한 것이 여러 가지 크기의 둥근 흰 반점이 온몸에 있어요. 일정한 크기도 아니고 불규칙해서 피부가 더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건지 흰 반점을 보이는 것 외에 통증은 없지만 완치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는 완전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에요. 제가 하도 괴롭힘을 당하고 괴로워하니 부모님께서는 백반증을 어떻게든 치료해 주려 노력하셨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어 포기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애까지 있는 다 큰 엄마들이 제가 백반증이 있어 싫어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딱 예전에 괴롭힘을 당하던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여나 저 때문에 제 아이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우려하던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어요. 늘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을 행복해 하던 아이가 표정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유치원을 가자고 하면 제일 먼저 가방을 들고 신발까지 신던 아이인데 꼭 가야 하는지를 물어볼 정도로 말이죠. 아무래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수차례 물어봤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엄마한테 하얀 점 있는 게 나쁜 거라서 다 없어질 때까지 나랑 놀지 말라고 했대. 그래서 나랑 아무도 안 놀아주고 자꾸 괴롭히니까 유치원에 가기 싫어. 엄마, 이거 점 있는 거 아픈 거잖아. 이거 놀리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아이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했고 이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의 유치원이 끝날 시간에 맞춰서 기습으로 찾아갔고 한 한국 아이가 저희 아이를 괴롭히는 듯 보여 큰 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너 친구를 왜 괴롭히는 거니? 네가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라고 우리가 널 차별한 적 있니? 널 괴롭힌 적 있니? 우리 반에 사는 너희 한국인들까지도 친구라고 늘 소중히 대해주는데 너희들은 엄마가 아픈 걸로 놀려서 아이를 따돌리니? 정말 나쁜 행동이야. 오늘은 이 정도로 하지만 너희들 모두 한 번만 더 바네사를 괴롭히면 너희 나라로 추방시킬 거야. 굉장히 격하게 어린아이에게 말을 했지만 제 아이의 상처로 이미 눈이 뒤집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인 아이에게 뭐라고 하니? 주변에 있던 모든 한국 아이들이 그 아이 주변에 서 있었고 어쩌다 보니 한국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큰 소리를 치고 나오게 되었죠.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감정적이었다는 아쉬움이 남기는 했지만 시간을 거슬러 다시 그 상황이 된다고 해도 저는 제 아이를 지키려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지만 여전히 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애교육을 똑바로 못 시킨 한국 엄마들을 잡으러 그들이 모인 카페에 갔어요. 이봐요. 아이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도대체 애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엄마가 백반증 때문에 아픈 걸로 친구를 따돌리죠? 남의 나라 와서 살 거면 적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이래서 내가 동양인을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경고하는 거고 이 시간 이후로 또 내 아이 건드렸다는 말 나오면 당신 애들 나라로 추방시킬 거니까 똑바로 교육하세요. 한국 엄마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 바네사 엄마, 그러지 말고 잠시 좀 앉아요. 흥분 가라앉히고 우리 대화 좀 해요. 애들이 바네사를 괴롭히는 건 미국 애들이지 저희 애들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했는데 저희가 나서는 걸 싫어할까봐 조용히 있던 거예요. 그러니 진정하세요. 한국 엄마들의 말을 들어보니 늘 저희 애를 괴롭히는 건 같은 미국인 애들이었고 미국 엄마들까지 합세해 저희 애를 무시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진짜 그게 사실이에요. 미국 엄마들이랑 애들이 우리 바네사를 괴롭힌 게 정말 맞아요. 믿을 수 없어서 수차례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러자 한국인 엄마가 머뭇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바네사 엄마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우리도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함께 같이 천천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런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바네사 엄마한테 스트레스로 다가갈까봐 엄청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저희 애들한테 소리친 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저였어도 그랬을 테니 그건 저희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아이들이 많이 놀랐으니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아이들에게만 알아들일 수 있도록 사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양인이고 서양인이고를 떠나서 다 같은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잖아요. 바네사 엄마 곁에는 우리들이 있을 거니 걱정 말고 천천히 해결해봐요, 같이. 한국인 엄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간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 지내며 한국인 엄마들을 욕하던 그 시간들이 후회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뒤에서 몰래 도우려고 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이미 미국 엄마들이 제 욕을 하는 걸 알았지만 그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 맞아요. 제가 만약 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니 말이죠. 분명 제 아이에게 피해가 올 것이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참다가 아이까지 괴롭혔다는 말에 엄한 한국 아이들을 잡은 거였어요. 제 행동이 얼마나 못난 행동이고 어른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엄마들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제가 그들을 상대로 큰 소리를 치면 분명 우리 바네사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올 텐데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제가 참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바네사만 애들이랑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자 한국인 엄마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바네사 엄마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왜 숨어요? 그럼 바네사도 늘 친구들 사이에서 작아지고 숨어야 하고 뭔지 모르게 죄를 지은 아이처럼 눈치를 볼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애들도 눈치껏 다 알아요. 그러니 바네사 엄마가 더 당당하게 나서야 우리 바네사도 친구들과 당당하게 잘 지낼 거예요. 어렵겠지만 우리가 도울게요. 한국인 엄마들의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돕겠다는 그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돕겠다는 한국인 엄마들이 있으니 말이죠. 제가 한국인 엄마들에게 감사한 것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이들끼리 잘 지낼 수 있도록 자리를 수차례 만들어줬습니다. 바네사 엄마, 내일 애들끼리 눈싸움이라도 할 수 있게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줄까 하는데 저희 집으로 모두 오세요. 소소하게 바베큐도 하면 어떨까요? 애들은 자꾸 시간을 보내고 자꾸 놀아야 친해지거든요. 바네사도 데리고 와요. 같이 놀기도 하고 저녁을 먹기도 하고 또 피크닉을 가기도 하며 시간을 보내니 한국 아이들과 저희 애는 아주 친숙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오직 한국 엄마들의 힘이었기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에 한 한국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근데 바네사 아줌마는 왜 하얀 점들이 있는 거야? 어디가 아픈 거야? 순식간에 분위기는 얼어버렸고 저는 어떻게 말을 할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작아졌다는 표현이 딱 알맞겠습니다. 바로 그때 얼어버린 제 손을 잡고 한국인 엄마가 그랬어요.
그거 사람은 원래 다르게 태어나듯 바네사 아줌마도 우리랑 조금은 다를 뿐이야. 백반증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멜라닌 색소가 조금 부족했다면 바네사 아줌마처럼 하얀 점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멜라닌 색소가 충분해서 검은색 점이 있는 것뿐이야. 어디가 많이 아프고 피해야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란다. 아이의 눈도 피에 맞춰서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니 아이들은 이제야 모든 궁금증이 풀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엄마. 바네사 아줌마는 하얀 점이 있고 나는 검은색 점이 있는 거네. 너무 궁금했는데 혹시 말하면 바네사 아줌마가 아플까봐 말 안 했어.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 애들은 왜 바네사를 괴롭힌 거야? 바네사는 이제 우리들의 친구니까 우리들이 지켜줘야겠어. 바네사, 너도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미국 애들이 괴롭히면 같이 무찌르자. 걔네들도 검은색 점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로 놀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한국 아이의 말을 듣고 몇몇 엄마들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참 맑고도 감동스러운 뿌리는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딸 바네사는 그런 친구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그렇게 말해야겠어. 그동안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서 하는지를 몰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알았어. 아이의 말을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엄마가 백반증이라 놀림받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는 그 말 한 번을 제가 못 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 엄마들이랑 지내면 지낼수록 제가 얼마나 부족한 엄마였는지를 자꾸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배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진심을 다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 이후에도 저와 제 아이는 한국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 그리고 행복함과 따뜻함까지 느끼며 지냈습니다. 당연히 미국 엄마들과는 마주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시선조차 주지 않고 무시했어요. 저를 붙잡아 세워 말을 걸어도 말이죠. 바네사 엄마 지금 우리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무시하는 거야? 세상에 인정도 다른 저 여자들이랑 친구라고 한 거야. 아, 바네사 엄마는 미국 당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지금 처신을 그렇게 해. 저 한국 여자들이 영원히 이곳 미국에 있을 것 같아. 미국 엄마들은 순식간에 저를 둘러싸고 제게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다들 뭐가 그렇게 재밌고 남의 인생에 관심들이 많아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원래 안 그러지 않나요? 제 욕할 시간에 본인들 인생이나 돌아보세요. 처음으로 시원하게 내뱉었고 주변에서 듣고 있던 한국인 엄마가 제게 엄지손가락으로 치켜 세워줬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봐 저를 도우려고 빠른 걸음으로 왔지만 제가 말을 하는 걸 보고 아주 뿌듯했다고 해요. 여태껏 당하며 한 번을 속 시원하게 말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한 번 말하고 나니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제 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을 말하고 잘못된 정보는 아니라고 말하면 그만인 것을 저는 왜 그렇게 이 말들을 하는 게 어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제 의견을 전하니 미국 엄마들은 더욱 뿔이 났고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와 절대 놀지 말라는 말을 매일 같이 했습니다. 하루는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울면서 말을 했어요. 나는 유치원에 가는 게 너무 싫어. 미국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서 내가 같이 놀자고 했더니 엄마 때문에 놀 수 없다고 했어. 나만 혼자 놀으라고 집 가서 엄마랑 놀라고 그랬어. 한국 친구들도 미국 친구들도 모두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미국 친구들은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평소였다면 저는 그런 아이에게 대신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말도 제대로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엄마로서 할 역할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전 아이에게 말을 해줬어요. 반에서 모든 친구들과 잘 지내면 너무 좋겠지만 너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밀어내는 친구들까지 품고 갈 이유는 없어. 너를 좋아해주고 함께 마음이 맞는 그런 친구들과 잘 지내면 돼. 엄마도 친구가 100명은 아니잖아. 엄마랑 마음이 맞고 잘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엄마의 친구인 거야. 친구라는 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반에서 너의 마음과 같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친구들을 둔 행복한 사람인 거야. 미국 친구들이 너를 끝없이 괴롭히는데 그런 애들을 친구로 둘 필요는 없어. 물론 그 친구들이 바넷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그 사과는 바네사가 받아줘도 괜찮아. 엄마 말 잘 알겠지? 아이에게 전하기엔 다소 복잡한 이 어려운 관계에 대해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냥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 말을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이는 다시금 밝아졌고 정말 제 말처럼 본인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에게 또 무례한 친구에게 대놓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엄마가 하얀 점이 있어서 놀지 말라고 얘한테 시켰어. 내가 다 들었거든. 나도 너희랑 놀기 싫어. 너희는 검은 점이 있어서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때? 너처럼 상처 주고 날 괴롭히는 사람은 내 친구로 두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너 나한테 놀자고 하지 마. 제법 괴롭히는 미국 애들을 멋지게 밀어내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이제는 정말 평화가 찾아오겠지? 더는 이 문제로 시끄럽지 않겠지? 생각을 하던 중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가 잠들고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나가보니 어둠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간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을 정도였어요. 너무 놀라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어둠 속을 자세히 보니 미국 엄마들이 모두 모여온 거였습니다. 전 그 여자들이 또 저를 괴롭히려고 찾아온 줄 알고 팔짱을 끼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미국 엄마들이 모두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아니 늦은 시간에 남의 집 앞에 불쑥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국 엄마들은 입을 열었습니다. 바네사 엄마, 우리 좀 살려줘요.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멍청했고 얼마나 미련했는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이 가도록 하는 건 정말 큰 잘못인데 우리가 모자란 사람들이라 바네사랑 바네사 엄마한테 큰 상처를 줬어요.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우리끼리 왔지만 내일 유치원에서 아이들까지 정식으로 바네사에게 사과를 할게요. 갑자기 찾아와 그것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미국 엄마들의 모습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영문을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했던 것은 이들이 갑자기 찾아와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제 입장을 밝혔어요. 저기 갑자기 찾아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늦은 시간에 집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는 것도 일방적이고 무례한 행동이라는 건 왜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이만들 돌아가 주세요. 정말 저한테 미안했다면 이렇게 다 같이 찾아와 쇼라도 하든 이렇게 사과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저는 집으로 들어갔고 한국 엄마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바네사 엄마. 근데 지금 집 앞에 미국 엄마들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다 무릎 꿇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난 왜 이게 꼭 진심이 아닌 것 같지? 저 엄마들이 정말 나한테 미안했고 사과를 할 거였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한국 엄마들 역시 이 말을 듣고 난리였습니다. 맞아. 저 여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할 리가 없어. 분명 속셈이 있을 텐데 대체 뭘까? 한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또 왜들 그러는 거래? 분명 꿍꿍이가 있을 텐데. 그리고 저들이 제게 찾아와 저렇게 난리를 치며 사과를 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한 한국인의 엄마의 남편이 미국 엄마의 남편의 거래처 대표였습니다. 미국 집의 경우 한국 집에 투자를 받지 못하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기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죠. 한참 머리를 굴려보니 저와 사이가 좋지 않고 그래서 미국 엄마들을 더 싫어하는 이 한국 집에 마음을 돌리려면 제게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 모든 엄마들을 대동해 사과를 하러 온 겁니다. 투자를 받아야 할 시간이 다급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 한밤중에 모두 모여서 왔을까요? 역시 사과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저는 모든 내막을 알고 나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투자를 해줘야 했던 한국인 엄마는 그랬죠. 남편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의 사이를 떠나서 투자를 해줄 수 없다던데 워낙에 형편없어서 애초에 해줄 생각이 없었고 이미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다더라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사이를 떠나 거래가 이어지지 않았고 그 미국 집은 살던 집을 팔고 도망이라도 치듯 갑작스레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미국 엄마들 사이의 대장이던 그 미국 엄마가 동네를 떠나고 나니 동네는 아주 조용해졌어요. 늘 모여서 저를 노려보던 그 미국 엄마들은 이제 조용히 한 명씩 다니기 시작했죠. 반대로 저를 포함한 한국인 엄마들은 늘 샘머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과도 함께 지냈습니다. 저희들의 만남이 곧 가족 모임으로도 이어져 남편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다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나마 제가 미국 사람이니 놀러 가기 좋은 곳들을 목록을 뽑아서 엄마들과 상의 후 이곳저곳 많이도 다녔습니다. 모두 한국으로 갈 생각이 없는 엄마들이라 그런지 제게는 정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법들이, 그것도 한국인 법들이 제가 사는 이 미국 땅에 생긴 겁니다. 아이를 낳고 지내며 미국 친구들과 거리도 많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더 좋은 법들이 제 옆을 지켜주니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미국은 원래도 인종차별이 참 심한 곳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저희 미국에 여행을 오지만 늘 하는 말들이 있죠. 미국은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 나도 당했어. 이게 미국인들 역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백반증 역시 미국에서는 저를 다른 인종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그런 편견 없이 저를 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봐준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를 감싸주고 약자인 제 편에 서주던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저희들은 미국 땅에서 지내지만 아직도 저는 한국 엄마들 말고는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늘 저희들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내곤 하죠.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 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음식을 맛보기도 하고요. 또 아쉬움에 직접 만들어준 한식을 집에 놀러 가서 먹기도 합니다. 아, 정말 완벽한 이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니까. 이참에 내가 그냥 한식당을 차려버릴까? 그러지 말고 다들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김치찜이 뭔지를 보여주겠어.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이번에 한국에서 김장 재료 다 한국에서 택배로 받아가지고 김장 해버렸잖아. 김치는 원래 손맛이거든. 바네사 엄마도 얼른 가자. 한국의 김치가 뭔지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손맛이 유독 좋았던 엄마라. 이 집만 가면 한국 밥을 2공기씩 싹 먹었어요. 진심으로 한식당을 열어주길 바랄 정도로 말이죠. 먼 타국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한식이 그리웠을 엄마들은 어떻게든 재료를 구해서 한식을 맛깔나게 한상 차리고는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한식을 많이 얻어먹었죠. 휴문 아래는 아이들과 해변 가서 모래성도 쌓고 물놀이도 하죠. 한국도 굉장히 선진국인데 이런 편견도 없이 또 서스럼 없이 어울리는 것이 참 신기했어요. 해가 바뀌고 남편과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 한국집이 2곳이라 너무 기대 중입니다. 늘 미국에서는 제가 이곳저곳 추천을 했지만 한국에 가서는 추천을 받아보기로 했거든요. 한국에 가서 2주 정도 머물다 올 건데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 버틀을 위해 한국의 문화가 어떤지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이런 인품과 성품을 많은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약자 편에서 도움을 주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멋지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저는 이런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 제 아이가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도 참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먼 훗날 아이들을 모두 키우고 각자 독립을 하면 저희 엄마들끼리 세계 여행을 한번 다녀보기로 했어요. 한국과 미국만 해도 이렇게 다름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함이 있는데 더 많은 나라를 본다면 다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가올 한국 여행과 그리고 먼 훗날 아이들을 키운 후 저희들끼리 먼 여행을 떠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차별이 많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까지 그런 일이 있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도 좋은 한국인 분들 만나서 즐겁게 잘 지내시는 거 보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